혼자라는 것은 이렇게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방.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는 방. 그런 곳에서 저는 엄마였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 엄마의 생존기입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으니까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우리는 남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해도 대화는 없었고 아침 인사도 잘 자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와 둘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설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쳐다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한 여자, 아이 딸린 이혼녀. 실제로 들리지 않는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물건을 집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누가 말을 걸까봐. 어린이집 앞은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미선이 아빠는 왜 안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할수록 저도 세상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대인기피증이 걸렸습니다. 방은 점점 작아졌고 세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립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저귀가 식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대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돌봐야 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이력서에 쓸 경력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 직장은 10년도 더 지났고 그 사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유튜브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아이와 노는 모습.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영상은 아침 식사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달걀을 부치고 밥을 담고 김을 구웠습니다. 편집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자막도 삐뚤빼뚤했고 음악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5였습니다. 제가 5번 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7. 좋아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댓글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이와 그림 그리는 모습, 빨래를 개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는 0명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30개가 넘었지만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걸까? 세상은 여전히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밖에서도 화면 안에서도. 그날 우연히 추천 영상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예쁘다, 목소리 좋다, 계속 올려주세요. 후원 메시지도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정확히는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만 원이 남았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묶었던 머리를 풀었습니다. 맨 얼굴 대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헐렁한 옷 대신 몸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목선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평소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날 조회수가 500을 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예쁘시네요. 목소리가 좋아요. 구독했어요.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5,000원. 겨우 5,000원이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봐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더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말투를 더 낮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회수는 5,000을 넘었습니다. 후원금은 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옷 예쁘네요. 더 자주 올려주세요.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전기가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옷은 점점 더 달라졌고, 말투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카메라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만, 3만, 5만. 하지만 어딘가에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구독자 1만 명, 5만 명, 10만 명. 후원금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생활비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저는 화려했습니다. 웃으며 말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낯설었으니까요. 아이는 자꾸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컴퓨터예요? 엄마는 나랑 안 놀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일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왜 엄마가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지, 왜 엄마가 자꾸 옷을 갈아입는지 방송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내일은 조금만 덜 보여주자. 하지만 알고리즘은 잔인했습니다. 더 자극적이어야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더 보여줘야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숫자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떨어지면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작은 손 고른 숨소리.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게. 조금만 더. 이러면 끝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끝은 없었습니다. 10만 명이 되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이 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만 명이 되어도 30만 명이 되어도 저는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화면 속 저는 점점 노출이 심해지고 더 화려해졌고 현실의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프린트물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들의 캡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사는 방법이야? 아이한테 이런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 아이는 내가 데려가야겠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변호사, 조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화면 속 제 모습이 증거였으니까요. 법원은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양육 환경 부적합, 정서적 안정성 결여, 아동의 복리를 위해. 그날 아이가 떠났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뒤돌아보며 엄마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의 체온.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남았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후원금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었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매일 후회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절박함은 선택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괜찮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